来到这个陌生的国家，语言也不通，还没有亲人，太难了。没有帮助我的人，我的内心没有人听。 언니 나는 사는 게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는 게 귀찮아.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할 거야.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자살에 대해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자살을 경험했거나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就是每天都哭，对生活没有希望，走到大街上也看不见路，就是对于过去自杀的时候后悔，如果我要是死了的话，我的孩子怎么办？就是来到韩国没有朋友，没有家人，语言也不通，对一切的事物都得重新去接受，所以对一个人的冲击量挺大的。就是因为那个时候孩子小，没有朋友，没有家人，和老公没有沟通，没有帮助我的人，我的内心没有人听。 한국에 이렇게 시집을 오다 보니까 그 언어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차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있다 보니 우울증이 발생을 했고 누구 소통할 사람도 없고 이래서 본인이 혼자 우울증에 시달리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살 시도에 관련된 행동을 여러 번 시도를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주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주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이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미치는 영향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히 잘 돼서 이해를 받고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빨리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게 풀리면 좋은데 그런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또 이주 노동자가 조금 더 자기의 어려움을 푸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对于自杀的人来说，需要关心，需要爱护，
可以预防自杀，我相信可以预防自杀。就是正在郁闷或者是有想法的人，我希望你们多多去看一些好的东西，好的世界，就是多往好的一些想一想。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신호를 보내거나 할 때 관심을 주고 그분한테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나 행동에 관련돼서 더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분들은 말할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기회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내 편이 나를 이해하면서 들어주는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쌓인 게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주해 온 이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겠다.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생명 지킴이가 되어 그들을 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 존중. 생명 지킴이 교육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숙려 사항 전해주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포착하는 것이 생명 지킴이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불면 또는 과수면, 식욕저하 또는 폭식, 주변 정리, 감정 기복, 대인 기피, 자해 행동, 외모 무관심 등의 행동 변화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상실에 대한 경험, 외로움, 질병, 폭력 등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살 시도자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比如说孩子上医院的话，我都听不懂话，吃的东西也很不习惯，没有人关心我，没有什么感觉，就是哭，每天哭，每天哭，心疼。来到这个陌生的国家，语言也不通，还没有亲人，太难了。怎么来说，就是那个时候很孤独，就是很没有安全感，就是想找个地方自己待着，谁也不想见。每天哭，没有希望，走到大道上，就是不知道往哪儿去，也不想回家。就是来到韩国，没有朋友，没有家人，语言也不通，对一切的事物都得重新去接受，所以对一个人的冲击量挺大的，吃的东西也很不习惯，没有人关心我，有的时候因为上市场买菜，就一点点小事情，就是会遭到别人的白眼儿，就是这个原因有很多很多，一点点积攒起来的，对一件事情都是已经失望了才想到自杀的。 그렇다면 생명 지킴이는 어떤 상황을 포착했을까요?
좀 짜증 섞인 얘기로 막, 아, 언니, 나 그냥 힘들어. 그냥 언니는 나가. 이렇게 했었고, 한동안 어디에 가야 될 것 같다. 사는 게 귀찮아.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할 거야. 이런 불안해하고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서 행동물로 좀 보여주셨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뭐 정리를 한다든지, 그 친구네 집에 가게 되면 늘 우울해 있었고.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의 위험 신호를 생생하게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환기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적 있나요? 자살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해둔 날짜가 있나요?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 보통 저는 이제 고향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자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친근성을 보여야겠죠. 그래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살하고 싶냐고는 말하기가 좀 딱딱해서 너 행동이 요새 이상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쟤는 여쭤봤어요. 생명 존중의 명은 뺑뺑 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물어봐라. 자살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시도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말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런 자살 충동이 줄어든대요.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那个时候有多文化家庭中心的教师去我们家教育育幼儿童，所以和他一起聊天，一起逛街，一起吃中国的好吃的，听我内心的想法，对我的帮助非常大，心里很暖，还有人关心我，就是这样的想法。对于自杀的人来说，需要关心，需要爱护，倾听他的内心想法，不要可以说想帮助他去解决，但是
他每个人的情况和难度是不同的，你不一定能去把他的问题解决，但是你去倾听他的想法，有的时候你一句安慰的话也是对他有很大的帮助。 내가 도와줄게. 옆에서 늘 지켜보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내가 언제든 전화를 받아주고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줄 거야. 그분을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네, 그 시간만은 소중하게 그분한테 네, 안심하는 시간을 줄 수 있죠. 네. 우리는 단지 존중하며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면서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잘 듣기만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뭔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 친구한테는 저는 전문기관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뭐 보건소도 있겠죠. 보건소도 있고 정신상담센터라고 그런 기관도 있고 그분이 상태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게가 더 이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우리 이주민 분들을 대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게 이 생명 지킴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을 담은 저희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직접 전화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577-0199 109는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잘 기억하며 퀴즈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 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중요 사항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 연계해 주세요. 생명 지킴이,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데요. 본인 자신은 아주 힘들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알아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변의 동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일.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